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면 어떠한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찾아내는 그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들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회 문제를 내가 느끼는 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이것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것을 해결의 관점까지 소셜 미션을 수립하는 것까지도 해야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단계까지는 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솔루션을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사회 문제는 다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복지에,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후 위기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물 부족 이런 것들, 뭐 저소득,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일 수도 있는 거고, 고용에 대한 부분일 수 있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김해 대란 같은 경우는 고용에 대한 고민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거기에는 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 자살률에 대한 문제,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환경오염, 뭐 푸어 그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더 많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가치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어서 소셜 미션 수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셜 미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판매를 할 것인지 교육을 할 것인지 뭐 사회 서비스를 할 것인지 어떠한 형태도 그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소셜 미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했었는데, 소셜 미션은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과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의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소셜 미션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풀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선언문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소셜 미션 같은 경우에는 미션에 대한 부분, 사업 솔루션, 비전, 목표, 사업까지의 전략,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문장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어서, 다른 기업들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었죠. 빅이슈는 노숙인들에게 잡지를 판매하면서 자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했고, 탐즈 슈즈 같은 경우는 신발을 사물로 해서 저개발 국가에 있는 아이들한테 신발을 기부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했다 라는 부분, 혹시 기억이 나시죠?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시간에는 뭐 사회적 기업의 성과 평가에 대한 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장려의 고민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수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과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화되거나 세계적으로 통용된 지표는 없다.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서 조금씩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형식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성과 중심의 영리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영리를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돈을 잘 번다든지 뭐 이런 것이 핵심 가치가 되겠죠, 그 평가는. 근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돈도 잘 벌어야 되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 사회적 성과에 대한 것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현재 국내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 측정 방법은 뭐 여러 개가 쭉 있건데, 지금 이제 나열되는 대로 공부할 건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며 주로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크게 합회화와 비합회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측정 대상도 모두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지금부터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ROI입니다. 미국의 RADF에서 개발한 것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의 사회적 성과를 합계 가치로 환산해 측정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비용 편익 접근법을 통해 합회액으로 측정하고 사회적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는 가치 측정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 비용 편익 접근법은 투자안, 정책, 기업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비용과 편익을 따져 여러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DSC입니다. 1990년대에 들어 미국의 카플란과 노턴에 의해 새롭게 정립된 것으로 단기적 성과의 재무적 목표 가치와 장기적 목표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재무적인 측면과 더불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 등 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균형 잡힌 성과 측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면, 이 BSC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어떤 형태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이야기한다면,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한다면 내부에 그러니까 결정 구조에 있어서 노동자라든지 사회이사라든지 이것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느냐에 대한 결정의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학습, 자기 개발력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의 방향성,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프라 협동조합에 항상 문제 제기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계속 숙제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에서 계속 활동하던 고민이 있다 보니까 안 되면 후원을 받아내겠다. 근데 영리기업이다 보니까 후원을 받아내는 방법들이 쉽지 않은 구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우리의 고민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IRIS라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지인에서 개발한 것으로 미션 지향적 조직에 대한 사회, 환경, 재무적 성과와 SDGs, 지속 가능에 대한 이야기죠. 에 맞춰서 보고하는 범세계적인 리포팅 형식의 도구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비교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대상, 목적,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편남 성격의 지표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는 이렇다 저런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냥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이다라는 정도입니다. BIA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B랩에서 개발한 지표로 빅코프 인정을 위한 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업 구성원, 지역사회, 환경, 지배구조, 고객 등 광범위한 평가 항목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너무 광범위하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의 이제 효용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고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비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팩트 평가 시스템을 통과한 기업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평가 방법, 평가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서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도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많이 쓰고 있는 ISO 26000이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제정된 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표준입니다. 이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하기도 하죠. 지속 가능 측면에서 조직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iOS 26000 정도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것을 인정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GIIRS, 미국의 비영리 기관 B랩에서 개발한 앞에도 B랩에서 개발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회 측정들을 내용이 이제 달리 되면서 조금씩 변형을 가져가는 거죠. 비재무적인 성과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단정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이다라고 하고, 점수 또는 등급제로 사회적 성과의 창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이다. 뭐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지만 뭐 책에서는 그 장단점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다는 어떤 때 어디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GRI 스탠다드라고 하는 유엔 환경계획 산하의 GRI에서 조직의 지속 가능성 보고서 작성 지침을 제공해 조직의 경제, 환경,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보고서로 세부 지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국가기구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뉴얼이죠.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 나라마다의 것들을 찾아내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지표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성과 측정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PPI입니다. PPI. 미국의 아큐먼트 펀드에서 개발한 린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의 고객을 상대로 비교적 빠르게 양질의 임팩트 지표와 인사이트를 수집하고 반영하는 도구이다. 여기서 말하는 린 데이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측정 단계에서는 임팩트 질문, 소셜 미션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적용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학습해 임팩트 질문에 답하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얻은 게 좋다 이 부분보다는 한번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다음에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자료들이 있으면 여러분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구라도 만들어서 저를 좀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BACO라는 부분에서 미국의 아큐펀드, 아까 앞에서도 만들었죠. 한번 만들면 그것을 응용하기는 쉬운 거죠. 그래서 개발한 것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와 기업 대상 투자를 위한 도구이다. 그러니까 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나 지원을 하려고 해도 그 기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쉽죠. 지원을 했는데 그 기업이나 단체가 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것이 뭐 이런 측정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 기회의 유망한 혜택 대신에 자선적인 보조금 성과성을 측정해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측정해서 비율로 산출하는,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도입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금회나 이런 기관에서는 그 기관을 평가하는 부분보다는 기관의 신뢰성 정도만 체크하고 기관이 그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업 후 평가 뭐 이런 것들을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센터 포 하이 임팩트 필란스로프 코스트 퍼 임팩트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개발한 것으로 자선적 기부 효과의 최대화를 측정해 자선가에게 기부 효과 정보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자선의 효과적인 분야를 정의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성공을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효과와 이를 실감하게 하는 다른 자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투자로 산출되는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공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되는 사회적 효과, 이것을 이제 실감나게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을 뭐 수치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게 만들어내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 이게 사회적 경제에 사회적 기업에 적용한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복지기관이든 비영리 조직에 적용하던 내용들을 이것을 이제 사회적 기업에 갖고 오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선적 기부 효과의 최대화, 그러니까 기부를 그러니까 만원을 했다면 이 만원을 어떻게 이제 최대화시켜서 측정할 수 있는가, 그 기부에 대한 효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부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기부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참여연대에 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을 하면 서신으로 보냈을 때 후원에 참여하는 비율, 전화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비율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표물을 발송했을 때는 뭐 그때 당시 기억이 안 나는데 1%인지 5%인지가 후원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찾아내는.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것이 뭐 동창회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주소의 집으로 발송을 한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이제 객관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SVI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개발한 사회적 기업 성과 지표로서 2017년 7월 IRIS에 기반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국형으로 변형한 도구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계량적, 비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맞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이제 하면 그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언론, 그러니까 뭐 계속 보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다 뭐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참여를 저도 했던 기억이 있고, 요번에 이제 사회적 기업 인정 등록을 할 때 신청을 할 때도 그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고요. 요거 내용은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PC입니다. SK에서 개발한 지표라는 부분이고, SROI에 기반해서 사회적 성과를 화폐화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측정 도구이다. 이 부분은 사회적 성과와 고용 성과, 환경 성과, 사회 생태계 성과를 화폐 개념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한때는 SVI보다 이게 먼저 그러니까 제기되고 활용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평가 지표 측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부분이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측정하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IAR 부분입니다. 국내 소풍 벤처스에서 개발한 지표로 IRIS라는 부분을 벤치마킹에 유엔의 SDS 분야별 임팩트를 측정하는 도구로 성장 단계별로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을 구분해서 사회적 성과와 재무 성과,
SDGs 성과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 개 부분이 뭐 점점 더 발전되는 것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뭐 사회적 기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그렇게 뭐 현실화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SVI를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많은 ESG 경영도 여기에 하나에 맞춰져 있는 초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SVI,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이 중요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세계적 트렌드에 맞추어서 고용노동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 가치지표라는 사회적 기업의 성과 측정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을 지원사업과 다양한 공모사업의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그러니까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전 정부전까지는 요걸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적 경제 예산이 뭐 거의 뭐 10% 수준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SVI를 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중간 조직 지원 조직에서도 이런 부분에 늘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SVI 정도에 대한 부분 지표를 에 대한 적용을 위해서 심사 신청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 혁신 성과 등 총 3개의 관점으로 구분하며 계량화와 비계량화 측면의 측정 지표를 혼합해서 총 14가지 정도의 측정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계량화 지표는 나중에 표를 보겠지만 3번의 사회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6번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4번의 혁신 노력도가 있으며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에 맞추어 8번의 근로자 임금 수준, 10번의 고용 성과, 11번의 매출 성과, 12번의 영업 성과, 13번의 노동 생산 등 객관적 분석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 이것을 뭐 새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현 수준을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할 때도 이것을 고려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이런 측정을 통해서 한개 점수를 총점이 100점입니다. 100점을 통해서 제시된 점수 단위로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이것들이 조금의 변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기관들을 모집해서 이것을 측정해주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한국 표준 사업 분류표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해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업종 평균 점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점수에 대한 차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크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탁월, 우수, 보통, 비협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탁월은 90점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다. 여기는 뭐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수인데요. 75점 이상, 90점 미만인데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보통까지만 되어도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60점에서 75점 미만. 일부 사업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적 성과는 다소 부족한 수준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흡입니다. 일부 사업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활동에 미비해 개선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미흡이라고 해서 그 기업이 못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 조직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탁월, 우수, 보통 우수 정도까지만 되어도 뭐 외부의 자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